전동 킥보드의 부분에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바퀴 하나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그만큼 급한 상황일수록 몸이 튕겨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바퀴가 두 개로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폭은 뭐 회사별로 틀리겠죠. 폭이 좁은 것과 넓은 것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여기서 바퀴를 두 개로 달리게 되면 이게 딱 브레이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요.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킥보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킥보드 하다가 이게 많이 어떤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 이게 다치는 사고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결여돼 있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제가 광폭 타이어를 갖다 한쪽에 바퀴 앞쪽에다 광폭 타이어를 갖다가 광폭 바퀴를 앞에다 두면은 그것이 강하게 잡아줍니다. 이게 바퀴가 두 개 있는 게 있고 뒷부분에 두 개 있는 게 있습니다. 앞부분에 한 개 있는 게 있고 근데 보통은 두 개짜리예요. 두 개짜리인데 앞에는 이제 광폭 타이어로 광폭 바퀴로 하여서 지면을 넓게 잡아주면 브레이크도 이것이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그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균형을 잘 잡도록 옛날 오토바이처럼 바퀴 두 개를 이렇게 놔가지고 왼쪽 오른쪽 균형을 잡도록 이런 장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광폭 타이어를 두는 방법은 제가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뒤에다가 앞바퀴보다 뒷바퀴를 좀 광폭 타이어를 갖다 달아주는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설계를 했을 때 굉장히 파워 있게 나간다. 또는 어떤 자동차는 앞에다가 광폭 타이어를 다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을 넓게 잡아주기 때문에 자동차가 안정적이며 파워 있게 달립니다. 화물차에도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서로 바퀴의 어떤 폭이 틀린 경우, 자전거나 뭐 킥보드 이런 데서도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전동카, 골프장 뭐 전동카라든지 한국 야쿠르트에서 쓰는 그런 전동카, 모든 형태의 전동카도 동일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핸드카 있지 않습니까? 장바구니 카트 그런 것도 있고 핸드카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짐수레 날려는 거기도 손잡이 부분에 그 앞부분에가 광폭 타이어가 되면은 이게 잡아 끄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여행 가방 같은 것도 손잡이 잡는 부분에 이렇게 광폭 타이어, 광폭 바퀴가 되면 훨씬 좋습니다. 외관 같은 데도 그렇고 손수레 같은 거, 모든 형태의 손수레 구조도 앞에 부분이 이게 손으로 잡아 이렇게 어깨로 이렇게 사람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잡아 끌잖아요. 그럼 앞에가 광폭 타이어여야 되는 겁니다. 너무 넓으면 그것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거 뒷바퀴보다 상대적으로 광폭 바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설계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요, 바퀴의 설계 구조 자체를 이렇게 똑같이 앞뒤를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에를 이렇게 둥그렇게 처리하고 이래야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지를 못하면 사고가 잘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일자로 설계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일자로 설계를 하시는데 실제로 앞에가 넓어야지 브레이크가 잘 잡힙니다. 이 바퀴 앞에 두 개가 있어야지 잘 잡히는 것처럼 브레이크가 잘 잡힐 때 체중을 실어야 되는데 체중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잡을 때 튕겨나가기 쉽습니다. 이 설계 자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를 좀 넓게 볼을 넓게 옆으로 해서 그럼 발을 디딜 때가 있고 한 발로 제어하기가 딱 좋죠. 두 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앞에 뒤에 서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갖다 한 발로 넓기 때문에 딱 제어를 하거나 체중을 거기다 되게 잘 맞아 발을 딱 대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설계 자체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킥보드에 있어서 앞에 볼이 넓어야 된다. 앞에 바퀴가 적어도 두 개가 되거나 광폭 타이어여야 된다. 광폭 타이어 될 때도 앞에 바퀴는 하나고 광폭 타이어가 있고 있으면 옆에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바퀴를 둘 수도 있다. 이라는 거죠. 그럼 왼쪽 오른쪽 균형 잡기가 상당히 좋겠죠. 킥보드 잡을 때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듣는데 일단 킥보드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서 어린애도 타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설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킥보드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기 방식도 있지만은 석유 방식, 석유로 가는 킥보드. 이건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습니다만 속도를 제어를 하면 되는 문제라서 괜찮습니다. 석유로 가는 전동 킥보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압축 공기로, 압축 공기를 이렇게 압축 공기를 써서 또는 같이 기존의 전동 부분과 같이 압축 공기까지 같이 써서 하는 이런 킥보드가 있을 수 있어요. 압축 공기로 가는 부분은 제가 자전거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오토바이도 압축 공기를 같이 가질 수 있고요. 기존의 자동차도 압축 공기를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로 가는 나는 제가 이게 어떤 비행체의 재래식 폭탄에 딱 키트 달아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키트에다가도 재래식 폭탄이 이제 있고 이렇게 윙 이게 있고 재래식 폭탄이 있고 윙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피토감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에다가 환풍기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팬을 달아서 뒤로 내뿜는 이 특이한 구조를 어떤 미친놈도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키트 이런 좀 어떻게 재래식 폭탄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손상에 대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딱 쓰고 바람을 빨아들여야지 간단한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어요. 또는 이것을 압축 공기를 달아가지고 압축 공기를 잡아서 뒤로 이렇게 내뿜는 구조. 그 안에는 이제 스크류 회전 나사 구조가 돼야 되겠죠. 스크류식으로 해가지고 바람 빨아들인 것은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서 스크류 회전 간격을 서로 틀리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회전 간격이 있잖아요. 이 회전 간격을 이게서부터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해서 뒤로 갈수록 촘촘히 만들는 이런 구조를 가져준다는 거죠. 회전 간격을. 이것은 한포 기술에도 이런 걸 쓰시거나 자주포나 탱크포 이런데 박격포 이런데도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동시에 박격포나 이런 한포 같은 데는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바깥의 부분에 매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포신이 있다 그러면 바깥에다 원형 구조로 해가지고 좀 과장되어서 그렸는데 두드러지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포신을 너무 무겁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신하고 붙어갖고 대남 매듭 구조 만들기처럼 안쪽으로 압력이 작용해서 보통 사정거리가 멀리 나갑니다. 이와 같은 것은 소총에서도 가능하고요. 소총도 가능합니다. 소총도 이게 설계를 할 때 총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대남 매듭 구조 만들기 구조로 멀리 나갑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소총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격 소총도 이렇게 일반 소총, 기관총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일정 간격으로 주시면 굉장히 이렇게 이런 기술 구조는 제가 자동차 회전축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도 일정 부분 두께가 똑같잖아요. 그럼 일정 부분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대남 아시죠? 일정 부분 두께만 거기 축적이 돼서 힘이 핑핑 잘 돌아갑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하지 마세요. 커넥팅 로드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거나 헬리콥터나 드론 같은 데 이렇게 프로펠러 돌릴 때, 배 프로펠러 돌릴 때, 또는 가정용 어떤 모터, 세탁기가 됐든 아니면 믹서기가 됐든 모터 돌리는 양수기 모터, 이런 양수기 물 빨아들인 양수기 같은 모터, 모든 형태의 모터들은 특히 로봇 모터에 들어갑니다. 로봇에는 모터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만드시면 반드시 이 기술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헬리콥터 모터. 제가 변속기에도 이런 기술 구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변속기 같은 거는 좀 전에 재래식 폭탄 키트에서 말씀 마저 못 드렸는데 재래식 폭탄 키트에서 압축 공기를 만들어서 내뿜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런 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항공기에도 달아가지고 이렇게 연료를 소비를 적게 이렇게 들게 하거나 기타 다른 모든 부분을 다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압축 공기를 달아가지고 재래식 폭탄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프로펠러 구조도 가져도 되지만 압축 공기를 달아가지고 멀리 갈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가지고 충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식 폭탄에다가 압축 공기를 달아가지고 밤에 어떤
항공기에서 몇만 발을 떨어뜨렸을 때 목표 지점까지 딱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목표 설정을 해주면 그걸로 이제 그쪽 지점에 1cm 단위로도 가능, 0.5cm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쪽 내려가서 이렇게 안착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 항속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이 압축 공기를 달아주는 거예요. 또는 프로펠러 막판에 스포트를 위해서 프로펠러를 달아주거나 이게 불꽃 분사 이런 식으로 연료통을 이렇게 마지막 그 근처 가가지고 윙에다 달아주든지 어디 달아주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목표 지점에서 내리 꽂아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강화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부분에다가 공기 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양력을 일으켜 주거나 기타의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드론이나 그러니까 작은 모임 비행기 드론 같은 구조에 있어서 움직일 때 어떤 드론의 속도를 갖다 어떤 추직 이착륙 이런 부분이 하기 위해서 열기구 방식으로 바람을 집어넣어 주거나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추직 이착륙하는 이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브레이크 잡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를 갖다 앞에다 내뿜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거나 역으로 된 이 프로펠러 자체를 앞에다가 둬가지고 프로펠러를 앞에다 두든지 압축 공기를 앞에 쏘든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고 비행체에 따라서는 앞에서 이렇게 분사를 해가지고 역으로 분사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배에서나 뭐 지상의 어떤 자동차나 뭐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불꽃 분사 방식이나 아니면 프로펠러 방식으로 하거나 역으로 회전을 또 이렇게 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준 압축 공기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낙하산 구조처럼 공기 주머니 바람을 딱 집어넣거나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쪽 부분으로 속도를 낮춰주는 이런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낙하산 같은 데도 이렇게 공기 주머니를 추가로 달아주거나 패러글라이딩 할 때도 공기 주머니 그런 유사한 구조 그것도 다 공기 주머니를 달아주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굉장히 항속거리도 늘어나고 재래식 폭탄 키트에다가 항속도 늘어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압축 공기를 달아서 낙하산이 움직이거나 패러글라이딩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압축 공기를 달아서 움직이는 거는 어뢰 같은 거가 그럼 항속거리가 늘어나죠. 어뢰를 이제 탑재를 하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자 바다에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아주 긴 거리까지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긴 거리까지 갈 수도 있긴 해요. 풍력과 태양력을 기초로 하고 압축 공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석유를 좀 탑재를 하든지 해서 방수 처리만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로 막판에 스포트를 내가지고 그냥 뭐 어떤 배가 있거나 항공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투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잠수함 같은 거 그렇지 않고 이 작은 거를 탑재를 해서 그 근처 해역에 딱 대기하고 있다 어뢰를 갖다가 함정이 드나드는 것을 여기다 곧바로 쏴버리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쏴버리면 상당히 격침률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 잠수정 같은 거는 하나 이렇게 어뢰에 탑재를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할 때 이제 전파 방식으로 언오프를 시킬 수 있고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하면 이렇게 전파가 굉장히 멀리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떤 비밀번호 암구 방식, 그 다음에 호출번호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나 이런 또는 슈릿 이런 데도 좀 긴 거리에서 폭발을 시키려면 서로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같이 쓰고 그 중에 하나는 호출번호가 되겠습니다. 같은 전파라도 하나는 뭡니까? 저게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전화 받잖아요. 그래서 같은 전파라도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대인지뢰나 대전차지를 작동할 수 있다. 또는 어뢰를 폭파시키거나 또는 어떤 기뢰를 그런 식으로 전파 방식으로 폭발시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뢰도 이제 소형 잠수정처럼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바다 위를 떠다닐 때 전파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풍력이나 태양력 이런 것을 태양력은 좀 곤란하겠죠 바다니까 풍력 같은 거는 전기를 마저 생산하고 압축 공기로 다니다가
여기 막판 스포트를 위해서는 프로펠러 방식을 달아주면 빠르게 그 근처까지 가서 기뢰가 움직이는 기뢰 만드시면 되겠죠. 기뢰가 움직인다는 것은 숫자를 많이 깔아놓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을 탑재를 해줄 수 있고요. 정말 그 좌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좌표와 숫자 방식을 통해서 목표 지점을 설정해주고 좌표가 움직이는 것도 수정해주고요. 링크 기능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서 어뢰 기뢰 같은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항공기로 조정을 하고 위성에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함정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 또 카메라 구조를 달아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로 폭발시킬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다이나마이트, 상업용 다이나마이트에다 전파로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같은 전파를 사용하는 방법, 서로 다른 전파를 사용하는 방법. 각 다이나마이트마다 다른 전파를 각각 사용해서 거기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전파를 이거는 TV 리모컨에서도 제가 썼던 이런 형태의 앞에서 이렇게 적연선 방식의 TV 리모컨 방식을 이렇게 2층, 3층에 있더라도 하려면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파만 사용한다면 그중에 자동차 스마트폰이 SKT나 KT 같은 방 안에 있어도 울리잖아요. 수십 대라도. 그럼 그걸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하면 같은 전파라도 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울린다라는 거죠. 그 밑에다가 10개의 이제 호출 번호가 있다는 그럼 밑에 서브로 다시 가지치기로 밑에 1번 호출 번호에다가 다시 5개를 더 추가를 시켜준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1-못 이렇게 하게. 예를 들자면 1-1, 1-2, 1-3 이런 식으로 가능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서로 다른 전파를 가지고 세부 정보를 조작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전파의 종류를 싸서 그래서 TV 리모컨을 이거는 로봇 작동이나 조명 작동이나 이렇게 가전을 작동할 수도 쓸 수 있고요.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차를 갖다가 아파트 10층에서 전파를 싸서 차를 작동시키는 이런 방법일 수도 있고요. 드론을 작동시키는데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는 비밀번호 암호 방식, 계단 호출 번호가 되겠습니다. 드론의 숫자가 군에서는 100대 이렇게 그 이상도 이렇게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비밀번호 전파에다 비밀번호 담는 거는 저기 삼성에서 쓰시더라고. 삼성페이에서 이걸 하시고 현관문 비밀번호 이렇게 개폐를 하는 데 쓰시더라고. 제 기술입니다. 네. 남의 기술 쓰시면 안 되죠. 그게 굉장히 비싼 기술이에요. 네. 저기 내 드론을 조정하면 안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드론도 역시 전 세계를 수천 점의 수백 점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조작을 한다. 그래서 1cm 단위로도 가능.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링크 기능을 통해서 목표를 좌표를 수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 같은 거 조작을 할 때 액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노트북에서도 가능하지만 액정식에서 손가락으로 터치하거나 키보드 액정 키보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키보드가 없어지고 이게 키보드가 이런 게 없어지고 어떤 데스크탑에다가도 이렇게 유선 무선으로 해서 액정 키보드 만들고 이 마우스도 안에다 집어넣어서 손가락 터치로 해서 마우스를 하도록 그런 액정 키보드 플러스 마우스 같이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액정 키보드 하나만 하셔도 되고 이 방식으로 드론도 조정한다는 거죠. 드론도 이렇게 번호를 치거나 이렇게 이런 데서 액정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손가락으로도 드론을 움직일 수 있는 마우스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비싼 기술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RC카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러면 게임하듯이 RC카에다 폭탄을 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폭파 구조를 이렇게 상대방에게 동굴 진지 같은데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거 화면을 여기서 보면서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액정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같이 탑재한 이 기술 구조는 TV 화면이다, 컴퓨터 화면이다. 그럼 그것이 비싼 거는 여기 이쪽으로 화면을 보면서 내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 TV에 결합해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이에요. 음성 인식도 될 거고, 음성 인식으로 작동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컴퓨터, TV에 결합해서 방송과 인터넷이 완전히 결합된 이제 기술 구조가 나오면은 그래서 키보드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스마트폰처럼 너무 작으면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TV 리모컨으로 하는 거와 음성 명령도 있고, 그래서 액정 키보드와 뭐 이렇게 이런 마우스가 안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다음에 데스크탑이나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에도 이것을 이렇게 화면 인식,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그 터치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서 여기다가 키보드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뜨게 하고 손으로 터치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싼 구조는 한쪽 구석에만 그것을, 싼 모니터 이런 거는 한쪽 구석에만 놔서 거기서 이렇게 마우스 손가락 움직임을 마우스로 대신한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인식을 해서, 우리 그 스마트폰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스크롤해요. 이렇게 막 움직여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이제 모니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기술 구조를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처음에 킥보드로 돌아가서, 킥보드에다가 기술 구조가 앞에 바퀴가 두 개가 없어서 브레이크를 잘 못 잡습니다. 앞에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앞에는 광폭 바퀴를 넣어주면은 브레이크 잡기가 상당히 쉽다. 더 좋은 거는 바퀴 두 개다. 그 다음에 앞에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브레이크 잡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자세를 잡기가 힘듭니다. 이게 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크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앞에 이렇게 이게 어디 스노보드 타는 것처럼, 아니면은 저기 파도 타기 그거 보드처럼 앞에를 둥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넓게 볼을 처리해주면 한쪽 발로 딱 제어를 하기가 딱 좋죠. 한쪽 발을 제어하고 두 바퀴 다 이렇게 바퀴가 이런 식으로 길게 있는 거는 공중에 허공에 떠 있고 두 바퀴 다 아무런 힘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설계 자체를 앞에 볼을 넓게 하고 뒤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앞에 볼을 좀 넓게 하거나, 현재 킥보드를 그냥 좀 지금 현재보다 볼을 넓게 만들어주는 기술 구조면 훨씬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앞에 볼이 넓은 거, 이쪽이 더 브레이크 잡고 안전에 있어서는 더 유용하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퀴를 앞에다가 두 개를 놓거나 광폭 바퀴를 놔주거나, 바퀴를 두 개 다 광폭을 두면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무겁죠. 그만큼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요. 한쪽에만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앞에 광폭 타이어다, 광폭 바퀴다 그러면 옛날 오토바이처럼 이렇게 바퀴 작은 거를 둬서 오른쪽 왼쪽 균형을 잡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같은 방식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에다가 일반 발에다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하는 기술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롤러스케이트처럼 이렇게 신발을 그 안에다 신고 여기다 찍찍이 방식이든 발 넣고 움직이는 이런 기술, 가방에다 놓고 다니기도 좋고요.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회사에서 제 기술입니다. 그건 제 기술이에요. 외국 어떤 회사에서 나오던데 TV에서 봤어요. 근데 앞에 이거는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굉장히 바퀴가 잘 굴러가고요. 체중을 뒷받침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퀴가 뒤에는 두 개 들어가야 되고요. 앞에 중간에 하나, 앞에 하나 이렇게 해주면 발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속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발을 갖다 곧바로 그 위에 장착하고 신발이 안에 들어가면 더 좋겠죠. 발목 삐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찍찍이 방식이든 뭐든 견고하게 발을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얘가 가시죠. 그리고 앞에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뭐 추가적인 어떤 살짝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부분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줘 가지고 이게 발이 할 때 거기 부딪혀서 힘이 부딪혀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살짝 올려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자체 디자인에 대한 거는 뭐 어째 앞에 바퀴 되게 그 신발을 신고 하는 거, 그거는 TV에서 독일 건가 그랬는데 그거 제 기술입니다. 네. 제가 기술하면 꼭 어디선가 나오더라고. 이 바퀴가 뒤에 두 개 들어가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서 있기도 편하고 이렇게 만들. 현재 있는 롤러 스케이트 구조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롤러 스케이트의 구조를 보면은 현재 있는 롤러 스케이트가
광폭 바퀴인 경우가 하나 있긴 하네요. 근데 이거 롤러 스케이트가 뭐 이렇게 뒤에가 바퀴가 두 개고 앞에 중간에 하나 여기 다음에 앞에 하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롤러 스케이트도 뒤에 바퀴 두 개, 앞에 중간에 또 앞에 바퀴가 하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고 기존의 롤러 스케이트에다가 신발을 그대로 신고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잘 내면서 롤러 스케이트가 움직인다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뭐 외국 회사가 비싼 걸 내놓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축구공 기술의 일부러 언급을 좀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축구공에 보면 바람 넣는 데 있잖아요. 바람 넣는 튜브, 고무 튜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중으로 넣어주거나 고무 튜브에 제작할 때 유리석인 코팅제, 세라믹 유리문 코팅제를 넣어서 제작하시면 훨씬 탱탱볼이 됩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중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이 수도 주름간에도 안에 이렇게 연질의 튜브가 들어가게 되는데 물이 이제 거기 통과해야 되게 잘 터져요. 겨울 여름 이렇게 온도차로 인해서. 그럼 특히 온수 부분에 잘 터지는데 이 부분에도 이 고무 튜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연질에 그걸 두 겹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 그럼 그 고무 튜브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더 좋게 어떤 잘 터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이제 엑셀관에서도 보일러 엑셀관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PVC 파이프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각종 고무 제품들에게는 이게 다 기술 각종 고무 제품들, 플라스틱 제품들을 그다음 염색제, 그걸 염색하는 염색제, 그 비술 물감, 뭐 그림, 아크릴 물감도 마찬가지고 모든 형태의 물감 구조에 또 모든 형태 페인트 구조,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술입니다. 페인트 자체에도 틀려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가스관이다. 가스관 자체에도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거나 수소 탱크에 가스 탱크, 모든 탱크 구조에 이것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휘발유 탱크가 됐든, 뭐 어떤 석유 탱크가 됐든, 수소 탱크가 됐든, 산소 탱크가 됐든, 네, 훨씬 부식에 강하고요. 거기다가 외곽 그 페인트 칠해줄 때도 거기다 따로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하시면 훨씬 좋고 안팎으로 이렇게 몇 겹을 칠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동차 도장할 때도 자동차 항공기 이런데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배 부품 모든 산업용 부품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부식에도 강하고 제품이 잘 작동합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뭐 볼 베어링 할 때도 볼베어링 기술에도 들어가는데 볼베어링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는 볼베어링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구슬의 모양으로 생겨져 동그랗게.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그 주위를 기울여서 돌잖아요. 그렇듯이 무게 중심을 똑같은 구로 생겼죠. 무게 중심 안쪽으로 향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돌리면 볼베어링이 굉장히 잘 돕니다. 거기 안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굉장히 우수한 회전율을 보입니다. 하나씩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타이밍 벨트 같은 데나 모든 산업용 벨트에 이렇게 오래 써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문어 빨판, 오징어 빨판처럼 안에 약간의 홈을 파서 모든 형태의 산업 벨트는 다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면은 잘 끊어지지 오래 써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파워 있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벨트, 모든 산업용 벨트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축구공 같은데 안에도 그렇고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고무 튜브 들어가는데 바람 넣는 공기 주머니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거를 고무 튜브를 이중 구조로 약간 얇게 하나 더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탱탱볼이 되는 거예요. 바람도 잘 안 빠지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뭐 공구조 이런데 그다음 자동차 타이어도 아까 같이 고무 튜브를 두 겹으로 만들어 주거나 약간 얇은 게 추가로 들어가면 되죠.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이런 데 자전거 타이어 이런 데 기타 타이어 모든 전동카 같은 데도 들어가니까 타이어 종 항공용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압력을 굉장히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갖고 그런 고무 튜브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래믹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가져주면 더 좋습니다. 축구공 접합, 축구공의 접합 기술에 있어서 이게 접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축구공에 보면 이렇게 축구공에 있어서 이런 구조를 접합을 시키지 않습니까? 접합의 기술에 있어서 이렇게 나노 구조로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촘촘하게 홈을 파줍니다. 너무 깊게 파면 떨어져요, 접착제가. 그러나 살짝만 홈을 파주면은 굉장히 강한 접착이 일어나는데요. 축구공, 배구공, 농공 모든 구종류 다 됩니다. 모든 접합 구조, 가죽 접합, 민조 가죽이나 천연 가죽을 접합하는 거나 허리벨트 이런 것들 접합하는 구조에 들어가거나 모든 천종류에서 접합 구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닐 접합을 하거나 이렇게 접합 구조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성의 용도가 저도 이제 모든 산업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접합 구조를 가져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크 유압이나 모든 유압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브레이크 액상이 이쪽으로 밀어준다고 했을 때 안에다가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어떤 형태의 홈을 만들어주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중장비에도 그렇고 유압 구조가 들어가는 데는 다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가. 브레이크 패드는 이 모양이 들어가는데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증폭 구조를 가져줍니다.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힘을 밀어주면 힘이 증폭되어서 어떤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를 강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굉장히 강한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 기술은 자동차 회전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은 자동차 회전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원리로 한다는 거죠. 모양은 뭐 똑같지 않아도 이건 좀 약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일부러 이런 식으로 작고 중간 크고 이렇게 되고요. 헬리콥터나 뭐 프로펠러 회전 돌아가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일반 가정용 모터나 산업용 모터 들어가도 이 기술 구조가 다 들어가고요. 안에 또 이제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주는 이런 일정 부분,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되겠을 때 회전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자동차 회전축, 커넥팅 모드 모든 데도 다 들어. 모터 기술에는 다 들어갑니다. 모터 회전축에 들어가는 다 들어갑니다. 이런 드라이버조차도 그렇게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를 하면 굉장히 쉽게 돌려집니다. 뭐 중공업단 밧줄 있잖아요. 밧줄 같은 데도 거기에 대나무 매듭 구조, 마디 구조 이렇게 철밧줄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모든 밧줄 종류, 모든 실에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줄 종류는 다 돼요. 자동차 견인줄에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줄에는 다 됩니다. 낚싯줄에도 돼요. 낚싯줄에다가 약간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대나무 매듭 구조 만들어주면 낚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적은 힘이 들어요. 그같이 만드셔도 재미있습니다. 낚싯대도 그렇게 하시면 골프채에 홈을 갖다 좀 파주면 장탄합니다. 이 홈 파주는 거죠. 여기다가도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듭 구조 있잖아요. 사실 무게가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파워가 굉장히 전달이 잘 됩니다. 이런 뭐 골프채 만드셔도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 브레이크, 오토바이 브레이크 다 이와 같이 사용합니다. 자동차 회전축, 프로펠러나 들어온 이렇게 배 프로펠러 돌릴 때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회전축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